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요, real number, 실수를 컴퓨터에서 표현하기 위한 floating point number, 부동소수점 숫자가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컴퓨터에서 표현이 되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연산을 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어떤 산술 연산을 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할 때는 즉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통해서 어떤 실수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실수 연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많다. 어떤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숫자들을 정수 타입으로 저장을 하고 하는 계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저번 시간과 이제 이번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Single Precision Floating Point Number, 즉 32비트 여러분들이 C++에서 float로 선언했을 때 실제로 표현되는 그 32비트 Floating Point Number, Single Precision 이 IEEE 754 스탠다드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사인 빛 1빛, 익스포넌트 8빛, 멘티사 23빛. 여기에 몇 비트가 할당되느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얼마나 작게까지 표현될 수 있는가, 그 절대값이 얼마나 큰 것까지 저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 비트의 개수에 의해서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이 23개의 비트에 의해서 이 어떤 주어진 실수를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더블 프리시전, 64비트를 사용하는 더블 프리시전인 경우에는 이 익스포넌트나 멘티사에 더 많은 비트를 할당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 절대값이 더 넓은 범위의 값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정밀하게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더 좋긴 하지만 32비트가 아니라 64비트, 즉 4바이트가 아니라 8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부담이 생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연산을 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싱글 프리시전보다는 더블 프리시전이 더 사이클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익스포넌트 값, 우리가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진수를 사인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멀라이즈 된 상태는 항상 1점을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23개 반올림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2에 몇 승 하는 거를 127에 의해서 바이어스가 돼서요. 이게 0이 되려면은 실제로 2 익스포넌트에 저장되는 값을 127로 집어넣어야겠죠. 그렇게 바이어스를 시켜야 지수가 음수인 것도 표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규화된 normalize number, 그 다음에 그 절대값이 normalize number의 범위보다 더 작은 숫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1.0이라는 그 normalize 또 요구하는 사항을 제거한 특수한 경우 subnormal, 그래서 0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20승.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렇게 큰 경우, 뭔가 이제 이거는 오버플로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인피니티 또는 마이너스 인프, 그 다음에 난 이런 거 여러분들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면서 값을 추적했을 때 흔히들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0, 또 이제 가끔 마이너스 0 이렇게 찍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 경우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배웠을 테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이제 좀 또 몇 가지 이제 이해를 한번 보면요. 여기 지금 A, B, C
여기라는 변수 32빗 싱글 프리시전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ABC 변수에 점점 값을 작게 하면서 입력을 하고 한번 그 값을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인텔 코어 i7 CPU 이런 CPU를 가진 그 내 이전 노트북에서 추적해봤더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추적해줬냐면은 요 값까지는 정확하게 추적했는데 이 값에 대해서는 0이 나온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이 32빗 플로트는 이보다 작은 값은 이 값보다 작은 거는 0으로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이 32빗을 사용하는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는 이제 이렇게 절대값이 작은 거는 이제 표현을 못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요 값이 뭐하고 대응되냐면은 실제로 여기까지 지금 저장을 해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서브 노멀, 아까 노멀라이즈가 아니라 노멀라이즈 넘버로서는 너무 작아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서브 노멀을 허용할 때, 즉 1.0으로 이렇게 노멀라이즈한 게 아니라 0.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허용하는 서브 노멀인 경우에 싱글 프리시전인 경우는 가장 작은 값, 그 서브 노멀로 표현할 수 있는 절대값이 가장 작은 값이 이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데이터 값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보는지 이제 알려줄 텐데, 실제로 보면 이제 내가 코딩을 해보면 진짜 여기까지만 추적이 되고 그 값보다 절대값이 작은 값은 이렇게 0으로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이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게 뭐가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거랑 뭐가 딱 맞아야 되죠. 그래서 잘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간단한 또 예를 보면 이렇게 플로트 타입의 변수 A, B, C, D, F, G, H, I. 그래서 요 A, B, C와 D, F를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A, B, C는 요 값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D, F로는 요 값이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A, B, C하고 D, F를 출력을 하죠. 했더니 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싱글 프리시전 썼을 때 십진수를 몇 개까지, 유효 숫자 몇 개까지 믿을 건가? 나는 한 5에서 7개 정도를 믿는데, 그거는 이제 이 값의 절대값에 따라서 이 숫자들이 달라지는데, 보통 뭐 요거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까지 갈 수도 있나, 일곱.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내가 입력한 값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0.9998이 어떻게 표현됐나 봤더니 9.9998 유효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정확하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값을 계산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하나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봤어요. 답은 정확하게 둘 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거든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근데 여기서 계산한 거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값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추적한 거는 이게 나왔어요. 이 값은 뭐냐면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아주 근접한, 아주 오차가 작은, 그래도 나름 상당히 정확한 값이 계산됐고요. 이거는 전혀 엉뚱한 정확한 값이 플러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전혀 황당한 값이 나온 거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여기서 이제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이 지금 나온 겁니다.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 근데 이렇게 코딩했을 때는 앞에서도 비슷한 걸 했지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컴파일러가 미리 굉장히 비트를 많이 써서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정확하게 나왔죠. 컴파일러가 미리 컴파일 타임에 32빗보다 훨씬 많은 비트를 써서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을 했는데, 비트를 많이 쓰니까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의 그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CPU가 한 몇 년 전에 내가 노트북을 아주 최고 사양의 노트북을 산 건데, 그때 아주 최고 사양의 CPU가 들어간 건데,
그런 고가의 CPU에서 이런 계산조차도 이렇게 못한다는 게 조금 황당하지 않나요? 그 당시 최고의 그 CPU에서 이런 간단한 곱하기 한번 하고 나누기 한번 하는데도 이런 황당한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 수치 컴퓨팅이나 GPU 프로그래밍 배운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뭔가 이런 플로팅 포인트 넘버 계산할 때 비슷한 숫자끼리 빼있으면 어떻게든 피하자라는 것만이라도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5,000원짜리 싸구려 그 샤프 캘큘레이터에서 이 계산을 했더니 정확하게 나오더라. 이건 얼마쯤 했을까요?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최고 사양의 CPU는 그래도 몇십만 원은 하지 않을까요? 5,000원짜리 싸구려 샤프 계산기는 정확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아마 뭐 비트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뭐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의 한 가지 측면에 대해서 또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옛날 자료라서 여러분들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이건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이제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서로 다른 프로세서들,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한 2007년경에 이런 GPU가 나올 때 거기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그 GPU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SSE나 뭐 IBM에서 또는 이런 셀 프로세서에서 다 공이 IEEE 754 스탠다드를 따랐다. 우리 이 프로세서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이런 메뉴들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지금 볼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런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대해서 그런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구현할 때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보면 이 IEEE 754 스탠다드를 따랐다 치더라도 조금씩 뭔가 달라요. 벤더마다. 그 얘기 뭐냐면 어떤 프로세서에서 내가 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위해서 나온 결과가 다른 프로세서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거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서로 다른 그 벤더에서 만든 컴퓨터를 가지고 서로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할 때, 또 이제 정말 그 어려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분명히 나는 내 컴퓨터에서 다 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 검증하고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를 테스팅까지 해서 넘겼는데, 저쪽에서는 그 C나 C++ 코드를 또는 뭐 쿠다나 오픈쉘 코드를 다른 벤더의 프로세서에서 컴파일 했더니 이거 안 되는데 왜 안 되니? 나는 되는데 왜 안 된다 그러니? 뭐 이렇게 이제 막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IEEE 754 스탠다드에 따르는 이런 프로세서라 치더라도 실제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CPU에서 플로팅 포인트 연산한 거고요. 오픈쉘이나 쿠다를 사용해서 GPU에서 계산한 플로팅 포인트 연산 값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즘 그 모바일 컴퓨팅이 중요하죠. 그 모바일 컴퓨팅, 뭐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뭐 탭. 요즘 뭐 과거에 비하면은 스마트폰이나 뭐 탭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성능이 상당히 좋잖아요. 뭐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이런 점들 뭐 PC,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에 비하면 아직은, 또는 GPU에 들어가는 그런 고성능 프로세서에 비하면 아직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뭐 스마트폰에서 뭐 3D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 뭐 굉장히 고속의 계산이 일어나서 빨리 뭔가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상대적으로 그런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성능이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코딩할 때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요, 뭐 여러분들이 꼭 컴퓨터 그래픽 수업을 아직까지 안 들었어도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 쉐이딩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오픈GL에서 이제 그래픽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이제 GPU를 구동하는 언어인데, 요 ES는 Embedded System. 그래서 오픈GL ES라는 거는 이런 PC의 고성능 GPU가 아니라 그 모바일 환경에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이제 오픈GL을 사용해서 3D 그래픽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API입니다. 오픈GL ES. 그다음에 쉐이딩 랭귀지는 이제 무슨 뭐 벌텍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 뭐 그런 쉐이더를 코딩하기 위한 언어고요. 뭐 C 언어 같이 생긴 거고요. 그런 데서 보면은 이 플로팅 포인트 넘버뿐만 아니라 그 인테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밀도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이 P, 하이 프리시전, 미디엄 P, 미디엄 프리시전, 로우 P, 로우 프리시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float color 이렇게 설정할 때 로우 P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퀄리파이어를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컴파일러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항상 보장은 안 되지만 컴파일러한테 이 컬러는 플로트 값이긴 한데 이렇게 정밀도도 아직 필요하지 않고 값도 이렇게 절대값 범위도 이렇게 넓지 않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급적 적은 비트를 사용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적은 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플로트를 쓰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아니다, 나는 이 컬러 값은 굉장히 정밀하고 값 범위도 굉장히 넓으니까 하이 프리시전 쓰겠다. 비트를 많이 써라. 그래서 하이 P, 플로트, 컬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미디엄 P는 중간 정도의 그 정밀도겠죠. 우선 뭐 미디엄 P, 플로트, 컬러. 그거는 뭐 이렇게 혹시 컴퓨터 그래픽 수업을 들은 사람 알겠지만 맷4는 4행 4열짜리 행렬, 이 M은 4행 4열짜리 행렬이고 각각의 값은 플로트인 경우거든요. 즉 16개의 원소로 구성된 4행 4열짜리 행렬인데 그 원소들 각각의 값이 플로트인데 걔를 하이 프리시전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 P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픈GL ES의 이제 레퍼런스 카드에서 내가 발췌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쉐이더 프로그래밍이 안 하더라도 나중에 뭐 다른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한다 그랬을 때, 뭐 또 다른 API에서 이런 개념들이 사용한다 그랬을 때, 좀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 가서 이제 쉽게 적응할 수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하이 P, 미디엄 P, 로우 P 형태로 플로트를 썼을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26에서 127. 이 숫자는 우리 봤죠? 수업 시작할 때 지수 범위, 노멀라이즈 된 숫자 범위가 마이너스 126, 127 봤잖아요. 뭔가 매그니튜드, 하이 P로 썼을 때 그 값의 절대값이 어떤 범위에서 움직이는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것까지. 그러니까 뭔가 그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 P는 32비트 플로트를 써라. 대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요 프리시전 얼마나 정밀하게 할 수 있는가, 요 내용도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거꾸로 추정을 해보면 미디엄 P는 내가 보기에는 이걸 겁니다. 16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32비트가 아니라 16비트. 이게 이제 미디엄 P라고 힌트 주면 컴파일러가 그 숫자를 32비트에다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16비트, 그래서 사인 비트 하나, 익스포넌트 비트 5개, 그 다음에 그 멘티사 비트 10비트, 그래서 16비트를 써요. 그럴 경우에 요것도 뭐 vec2라는 타입이 x 컴포넌트와 y 컴포넌트가 있는 두 개의 플로트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디엄 P로 선언하고 각각의 X와 Y 각각의 플로트가 16비트라면 32비트 안에 두 개의 좌표, X 좌표, Y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2비트만 떴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로우 P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8빛인 것 같아요. 8빛. 뭐 자세하게 명시적으로 오픈GL 스펙을 봐도 몇 비트란 얘기는 없지만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컴퓨터공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32비트, 16비트, 8비트. 그럼 도대체 어떻게 8비트를 써서
8비트를 써서 이런 플로트를 표현할 건가. 그거는 내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지만 뭔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딱 쑤셔 넣을 거예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32비트처럼 단순하게 안 하고 뭔가 쑤셔 넣는 거를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을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8빗 안에 8빗을 가지고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컴팩트하게 쑤셔 넣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찾아보면 어딘가 또 웹에 인터넷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봐서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요 내용 이제 16빗 플로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로팅 포인트 넘버는 32빗, 42빗, 32빗, 64빗, 싱글 프리시전과 더블 프리시전이 있구나 했는데 그 외에도 16빗 플로트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8빗 플로트도 있는 겁니다. 그럼 16빗 갖고 이게 충분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계산할 때는 충분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텍스처 매핑 할 때 텍스처 좌표가 뭐 경우에 따라서 값이 범위에서 0에서 1 사이로 움직인다면 벌써 매그니튜드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그 값이 확 그 범위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전도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텍스처 좌표, S 좌표, T 좌표를 16, 16해서 32빗에서다 쑤셔 놓으면 뭐 메모리도 적게 들고 뭐 계산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6빗 플로팅 포인트 넘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 좀 정리가 좀 어느 정도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좀 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러한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같은 거예요. 노멀라이즈 된 상태인가, 서브 노멀 된 상태인가. 그래서 여기 바이어스가 이 경우에 뭐 마이너스 15로 돼 있죠. 32비트를 썼을 때는 바이어스가 127로 돼 있었죠. 이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된 상태니까 1점 하고 쭉 가서 10비트, 여기 10비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도 난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있고요. 0이 있고 0인데 플러스 0, 마이너스 0. 그냥 0, 마이너스 0. 그래서 앞에 거랑 뭐 동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빗. 그러면 왜 16빗을 써야 됩니까? 32빗 쓰지. 모바일 프로세서가 성능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메모리 밴드위드스도 굉장히 낮고 처리 속도도 낮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신중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해야 됩니다. 굉장히 프로세서 성능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막 옵티마이제이션 하려는 노력이 그렇게 빛을 안 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웬만한 거는 컴파일러들이 좋으면 다 해주니까. 근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성능이 낮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보다 성능이 더 낮은 어떤 특정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에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프로그래머 레벨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더 적은 메모리를 써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은 뭐 이런 논문을 찾아서 뭐 읽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여러 수업 듣는데 뭐 이것까지 읽어볼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뭐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뭐 잠재적으로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내가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코딩할 때는 뭔가 조금 더 옵티마이제이션에 더 빠르게 더 적은 메모리에 써서 돌아갈 수 있게 코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또 경각심을 또 높이기 위해서 그냥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뭐 그냥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냥 무단 발췌한 건데 사실은 내가 더 다른 자료가 있는데 이건 좀 옛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옛날 거를 또 보여주면 사실은 그 정보가 지금도 통용되는 건데 그 자료 자체가 또 너무 오래되면은 또 20년 전 자료를 갖고 와서 하나 강의 노트도 안 받구나 뭐 이런 또 얘기를 오해를 받을까봐. 왜냐면 그 옛날 자료도 지금도 통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는 새로운 자료를 찾자 해서 지금 찾은 게 요건데 뭐 이 프로세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죠? 아두이노 프로세서예요.
그게 이제 클락 스피드가 16MHz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플러스 연산, add, 그 다음에 멀트, 곱하기, 그 다음에 div, 나누기,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이런 계산을 할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왜 여기 마이너스는 왜 뺐습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동급입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동급이고, 곱하기, 나누기,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여기 뭐 줄줄줄 나오죠. 뭐 코사인, 사인, 탄젠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익스포넌트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곱하기가 더 연산이 같거나 사이클을 더 많이 잡아먹고요. 곱하기보다는 나누기가 사이클을 같거나 더 많이 잡아먹고요. 스퀘어 루트는 나누기보다 훨씬 많이 잡아먹고요. 이제 그게 이제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 그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인테저 타입이 인트 30이잖아요. 32빗 인테저, 16빗 인테저, 그 다음에 8빗 unsigned 인테저, 뭐 unsigned 그 다음에 64빗 long int 또는 long int, 뭐 어느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float, 이건 뭐 32빗 float겠죠. 뭐 이런 기계에서 뭐 64빗 뭐 더블을 지원을 하기를 바라는 건 좀 너무 과한 거고요. 그래서 32빗 플로트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확인 안 해봤지만 뭐 상식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이게 클락 스피드가 16MHz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 내가 발췌한 자료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피셜입니다. 이제 따져 보니까 16MHz가 사이클당 62.5 나노세컨드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이러한 타입의 변수를 가지고 이러한 계산을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나노세컨드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몇 사이클이 걸리는가 하는 게 더 이렇게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시간을 했을까 해서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랑 생각이 다르면 질의응답에 좀 이렇게 좀 올려주기 바랍니다. 사이버 캔버스. 근데 16MHz라는 게 보니까 사이클당 62.5 나노세컨드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해본 게 뭐 계산이 틀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62.5 요거죠, 요거. 그 얘기 뭐냐면은 이 프로세서는 unsigned 차에 해당하는 uint8 타입의 덧샘플 7 원사이클이 된다는 거예요. 원사이클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32빗 같으면은 까먹었네. 아까 요거 계산해 보니까 요거를 62.5로 나누면 요 1763 나노세컨드가 28사이클쯤 돼요. 28사이클. 그 얘기 뭐냐면은 32 프로세서에서는 32빗 인테저를 사용해서 덧셈 한 번 할 때 28사이클이 걸린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플로트 덧셈 한 번 하는데 이건 뭘까요? 1943 나누기 63으로 나눠주면 몇 사이클씩이나 걸리는지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내 피셜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나랑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꼭 그 서강 사이버 캠퍼스에 우리 수업 사이트에 한번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의견을 좀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틀렸으면 내가 틀린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더하기 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곱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다시 나누기는 심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프로세스의 특성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자료 보면은 이건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이제 가장 큰 값을 여러 번 실험을 해서 가장 큰 값을 했다 그래서 더하기보다 가장 큰 값을 이렇게 적었다 그러는데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연산을 하려는 숫자들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좀 시간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 경우에는 이
자료만 100% 믿는다 그러면 이 프로세서에서는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큰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정수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 다음에 나누기도 그렇게 생각보다 늘어나진 않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FPU가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뭐 이 프로세서를 자세하게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나빠지는 정도가 오히려 정수가 더 나빠져요.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은 FPU가 없는 경우에는 정수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플로트 나빠지는 게 더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unsigned 타입일 때, 요거는 signed 타입, unsigned 타입. unsigned 타입이 아무래도 뭐 사인을 처리 안 해서 그런지 조금 시간이 덜 걸리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는 뭐 시간이 더 걸리고요. 뭔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이건 아주 고성능 CPU 같은 경우에는 또는 고성능 GPU 같으면 다 FPU, Floating Point Unit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차이들이 점점 작아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정수보다는 플로트가 사이클을 많이 잡아먹고요. 대개 이제 보편적인 걸 얘기하면 정수 타입보다는 플로트 타입 또는 이제 플로트 타입보다는 더블 타입이 시간이 더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같은 급식이고요. 같은 급. 그 다음에 곱하기는 상대적으로 같거나 더 많이 걸고요. 나누기는 확실히 곱하기보다 더 많이 걸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그 고성능 CPU 같은 경우에는 FPU가 아주 고성능 FPU가 붙어 있다면 이제 그 간격들이 굉장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굉장히 가속해주는 코어 프로세서니까 상대적으로 이 차이와 이 차이가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플로트가 이제 가속이 되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 확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비용의 그 속도가 이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일반적으로 이런 아주 성능이 낮은 인베디드 프로세서에는 FPU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내가 이런 꼭 이 프로세서가 아니라도 이런 정수와 플로트, 그 다음에 이런 연산 간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프로세서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프로그래머의 능력에 따라서 속도가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든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기 전에 컴파일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할 수 있게 미리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하이 레벨에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부분은 어셈블러로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진짜 전문가 프로 선수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이제 그런 데서 나는 거죠. 뭐 프로세서 성능이 굉장히 빠른 아주 고성능 프로세서라면 그렇게 별반 그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간의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데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근데 하여튼 뭐 이번 학기에 이 수업에서는 이런 데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이 과목의 그 주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얘기할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은 꼭 이해하고 있어라. 여러분들은 주로 지금까지 아주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간 CPU나 GPU 들어간 데서 코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렇게 문제에 한번 부닥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도 워낙 또 모바일 디바이스도 성능이 워낙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에 덜 부닥치기지만 세상에는 굉장히 성능이 낮은 그 프로세서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배운 자들이 그런 열악한 그 성능의 그 프로세서를 장착한 환경에서 또 여러분들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대체하고 곱하기를 어떻게 더하기로 대체할 건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연산을 하는데 거의는 사이클의 숫자를 줄일 건가.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전문가 수준의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 아니지만 이때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런 연산들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 비용이 똑같겠지 하고 생각하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이 있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생긴 게 똑같다고 이 나누기가 뭐 정수 나누기나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훨씬 많은데 이건 좀 특별한, 이 프로세서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로트 나눗셈이 훨씬 사이클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좀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해요. 이게 과도하게 지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의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포럼에서 가져온 자료들은 가끔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조금 난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 포럼 읽어보면은 이 프로세서는 이 나눗셈 정수 32빗 정수 나눗셈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 자료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보면 여러분들 그 정수 나눗셈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뭐 3.7 나누기 2 하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촤핑돼서 들어가는 정수 나눗셈이라고요. 그 다음에 모듈야 연산도 하죠. 모듈야 연산. 그럼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그 계산되는 두 가지가 뭐예요? 목과 그다음에 나머지 뭐죠? 갑자기 단어가 안 나오네요. 그 두 가지 계산하죠. 그러니까 정수 나눗셈을 해서 나오는 값과 모듈야 연산을 해서 나오는 나머지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연산 정수 나눗셈에서 이 나눗셈 하나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수 나눗셈이나 모듈야 연산은 이렇게 좀 이 프로세서는 좀 너무 과도하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연산이라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성능 PC CPU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많이 안 나겠지만 이런 저성능 프로세서에서는 그 정수 나눗셈이나 정수 모듈야 연산 같은 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왜냐면 정수 나눗셈과 정수 모듈야 연산은 똑같이 이거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알고 있기 바랍니다.